잘만 되면 누워서 놀면서 하루 100만 원도 버는 전자책. 그런데 만들기가 어렵다고요? 그럼 이 5가지 질문 잘 들어보시고 바로 적용해 보세요. 저는 전자책 판매 수익만으로 하루에 빵원에서 200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도 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5가지 질문들을 소개하고 명쾌한 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왜?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라고요. 자, 첫 번째 질문. 눈에 띄는 주제와 목차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두 번째 질문. 읽고 나서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본문 내용은 어떻게 쓰나요, 대체? 자, 세 번째 질문.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하나요? 낸다면 어떤 업종 코드를 써야 되나요? 네 번째 질문.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게 유리할까요? 아니면 크몽이 유리할까요? 아니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팔까요? 마지막 5번째 질문. 어떻게 해야 전자책이 잘 팔릴까요? 이렇게 5가지입니다. 이게 컨설팅으로 따지면 몇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.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진 분도 계시고 노하우가 전혀 없으신 분도 계세요. 일단 노하우가 없다면 당장 전자책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시작하지 못합니다. 아이템 없는 분들은 제 최근 영상 보시면 해결될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. 눈에 확 띄는 주제와 목차 만들기인데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중심 요소와 주변 요소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블로그 상위 노출 기술로 월 5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사실 50만 원만 버셔도 전자책 쓰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전문성 면에서는. 월 5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벌써 답 나왔죠? 여기서 중심 요소는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. 즉 중심 요소는 다른 형용사나 미사용어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나 핵심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. 꽃꽂이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중심 요소가 되겠죠. 그럼 주변 요소는 뭐냐? 이 중심 요소를 꾸며주는 표현들을 말해요. 이것도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상, 기간, 소득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. 대상이라고 하면 가령 현재 나는 블로그 초보인데 빨리 블로그 초고수가 돼서 월 500씩 벌고 싶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아주 사랑해요.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뭐 그러죠. 술은 먹기 전부터 이미 즐겁습니다. 게임도 어떻습니까? 게임 키기도 전에 이미 재밌잖아요. 설레고. 사람들은 소득도 좋아합니다. 5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방법을 찾잖아요. 그런데 정작 1000만 원 버는 노력을 하는 사람만 벌게 되겠지만 아무튼 됐고, 결국 대상, 기간, 소득은 상대방의 주의를 이끄는 표현들인 거예요. 왜? 바로 내 얘기니까. 내가 초단기간에 엄청난 소득을 벌고 싶어 하니까.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블로그 초보가 2개월 만에 상위 노출로 500만 원 번 방법 공개, 이런 식으로 중심 요소와 주변 요소를 섞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와 목차를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뭐든 공식이 있어요. 이제 두 번째 질문. 읽고 나서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본문 내용은 어떻게 씁니까?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.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같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전부 쥐어 짜내서 상대방한테 줘야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데 가진 걸 자꾸 숨기려고만 해요. 시중에서 팔리는 책과 전자책이 다른 점은 바로 실용성에 있는데, 종이책도 물론 실용적인 책들은 많아요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용성이라는 건 지금 당장 즉시 바로 써먹거나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. 뭐 몇 개월씩 걸리거나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합니다. 그렇다고 뭐 행정고시 6개월 만에 성공하는 방법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그로도 금물입니다. 가치가 큰 것들은 좀 허들이 높잖아요.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각적 보상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죠. 가령 로고를 만들어주고 하루 5만 원 벌기라는 주제로 전자책을 쓰실 거라면 로고 의뢰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로고를 완성해서 의뢰인한테 다시 전달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공개하고 이걸 글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고 만들 때 내가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,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지, 즉 프로그램이나 뭐 혹은 사용하는 유료나 무료 사이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나만의 로고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라든지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우연히 깨우치게 된 노하우가 있다면 꿀팁으로도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아깝죠? 남한테 공유하기가 좀 아까워요. 그리고 로고 한 개 만드는데도 하루 온종일 걸리는 초보자한테는 하루에 10개 이상도 만들어내는 나만의 방법이나 어떤 시간 절약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예요.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 위주로 채우시면 됩니다. 처음에 전자책 써서 가져오시는 분들 내용 보면 자기 노하우는 전부 빼고 자기 인생이나 혹은 뭐 겉만 핥는 아웃라인만 적어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네,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. 아무튼 내 노하우가 아까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뭘 아는지 잘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,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서 명언이 있죠. 아끼면 똥 됩니다.
내가 혁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아는 정도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은 이미 수천 명 정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전부 쓰시면 돼요. 그게 더 글발이 잘 살기도 합니다. 본문 내용 읽은 사람이 와우 땡큐 라고 외치는 내용이면 무조건 여러분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. 좋은 후기도 미친 듯이 나오겠죠? 대다수 분들은 정말 착해요.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독사 같은 몇몇 경쟁자는 가져다 베끼겠죠. 에라이. 아무튼 세 번째 질문,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됩니까? 내야 되죠.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사업자 등록증은 내야 돼요. 업종 코드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부분에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.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측면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. 일단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에서 업종 코드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. 아주 쉽습니다. 읽어보시면 뭘 써야 될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. 네 번째 질문,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게 유리할까요? 아니면 크몽이 유리할까요? 뭐 또 아니면 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?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. 일단 전자책 만드시면 자신의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크몽에도 올리시고 뭐 클래스 원원에도 올리시고 뭐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판매되면 대략 20%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주는데요. 이건 비싼 건 아닙니다. 직접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구글 광고 해보신 분이라면 뭐 수십 수백 나가는 건 우습잖아요. 그러면서 팔리기라도 잘 되면 다행이지. 이거에 비한다면 좀 약소하긴 하지만 팔리기는 하니까 초창기에는 뭐 크몽 같은 그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 첫 질문에서 말씀드린 주제와 목차만 신경 써도 아예 안 팔리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만 쓰시면. 제 주변에는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인데도,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안 하시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씩 판매하는 분도 계십니다.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좀 더 유명해지시고 투자 자금이 좀 생기면 개인 웹사이트를 소소하게 만들어서 판매해도 좋아요. 그런데 처음에는 돈 들어가는 그런 개인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전혀 만들 필요 없으니까 블로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다섯 번째 질문, 어떻게 해야 전자책이 잘 팔릴까요?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. 전자책이 잘 팔리는 이유나 또는 안 팔리는 이유는 맥락이 같습니다. 가장 쉬운 건 저처럼 유용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면 돼요. 그럼 약간 유명해지고 신뢰도도 생기죠.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한 정보를 계속 나눠주면 당연히 점점 해당 분야나 산업에서 전문가로 인식이 될 거고 결국엔 잘 팔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. 너무 뻔하죠? 앞서 두 번째 질문인가? 아무튼 내용을 쓰는 데서 답을 알려드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유료급 정보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냥 풀어버리세요. 그렇다고 단숨에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숨기면 뭐 아예 사업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진짜 아까운 건 내 노하우가 아니라 돈 못 버는 그 시간 그 자체예요.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지 않습니까?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 사업을 적극 홍보하지는 못합니다. 왜? 너무 상업적이면 욕먹어요. 그리고 채널 문 닫아야 돼. 그렇게 되면. 그런데 제 자체가 점점 유명해지니까 조금씩 판매량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긴 해요. 문제는 판매량이 아니라 내 활동이 상업적이냐 아니면 이타적이냐라는 거예요. 남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건 상업적일까요? 아니죠. 오히려 상대방에게 땡큐 소리를 듣죠. 제가 만약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진짜 방법을 여기서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전부 까서 무료로 알려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당장은 돈을 못 벌겠죠. 못 팔았으니까. 그런데 제 채널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폭발하겠죠? 돈 못 벌고 채널도 크지 않고 블로그 이것도 늘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. 특히 좋은 컨텐츠를 무작정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댓글을 쓰게 한다거나 회원 가입하게 한다거나 뭐 특정 행동을 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주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럼 일단 무료는 아닙니다. 하지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. 아무튼 사업이 잘 안 되고 판매가 잘 안 된다면 콘텐츠 부분에서 정말 상대방이 땡큐라고 외치는 좋은 걸 줬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드린 오늘 말씀이 공감됐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한 개라도 해주세요. 자,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추석 명절인데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무엇보다 행운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글청기였습니다. 추석에 로또 1등 되세요.